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10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예, 드디어 금요일입니다. 이번에 한글날 대체 공휴일이 있다 보니까 금요일이 금방 돌아온 것 같습니다. 어제 시간이 좀 촉박해서 마지막에 그 기생충 얘기 좀 급하게 했었는데요.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조금 가볍게 기생충 얘기 조금만 더 해보면 제가 이때까지 본 영화 중에 최고의 영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그게 2019년도에 나온 영화고 2018년도인가 아마 그 조커라는 영화가 나왔었잖아요. 그 조커도 여러 상을 되게 많이 받았었는데 조커 영화를 보면 왜 그 배트맨의 이제 고담시티에 있는 이 조커가 탄생을 했을까? 그 탄생의 배경을 설명을 한 거잖아요. 그 배경을 설명을 하면서 우리 사회에 이렇게 그 조커 같은 악마가 탄생하기에 그 배경에 이 사회적 책임이 있다. 뭐 요런 부분을 이제 강조를 했었는데 그 조커 영화 보면 로버트 디니로를 방송 중에 이제 권총으로 살해하고 나와서 이제 큰 폭동을 일으키고 그런 장면으로 끝나는데 결국은 조커의 탄생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 사회에 대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한 부분은 있지만 대안을 제시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대안 없는 비판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제가 이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제가 예전에 다녔던 이제 교회 원로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건데요. 세 가지 하면 안 된다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세 가지 비를 하면 안 된다고. 비난, 비교, 그리고 비관. 요 세 가지만 안 하면 내가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 세 가지를 안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요. 그 세 가지만 안 해도 실제로 참 행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남을 비난하기보다는 항상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제 장점이나 그 사람으로 인한 어떤 이득이 되는 부분, 그런 거를 이제 많이 이제 저는 보는 편인데 우리가 비판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건전한 비판을, 건설적인 비판을 저도 이제 한 번씩 하는데 그게 이제 재작년에 있었던 LG화학의 물적 분할, 물적 분할, 인적 분할이 뭔지도 이제 서로 잘 모를 때 그 물적 분할이라는 부분이 나왔을 때 이거는 이제 주주 가치를 크게 훼손시키는 거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LG화학 경영진에 대한 제가 이제 비판을 했었고요. 그 부분을 이제 대안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주총에서 아직까지는 주총이 남아 있으니까 대주주에 해당되는 주 LG가 그 부분을 주총에서 오히려 주 LG가 반대를 해서 이사의 결정을 기각시키자, 그런 대안까지 이제 제시를 했었는데 뭐 그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비판을 할 수는 있지만 대안을 가지고 있는 비판을 하는 게 좋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제 이제 그 기생충 영화로 다시 돌아와 보면 조커가 사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대안을 제시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 기생충 영화를 보면요, 되게 재밌잖아요. 블랙 코미디 형태의 장르고 이 봉준호 감독만의 특이한 이 장르예요, 보면. 그래서 이제 세계 영화계에서는 이제 봉준호 장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되게 재밌으면서 그 장면, 그리고 대사 하나하나에 참 굉장한 이제 복선과 메시지를 주는데, 그 메시지 중에 저는, 기생충? 우리 사회의 밑바닥을 보여주면서 이 부자와 그 서민이 어떻게 이제 공조를 하면서 살아가는지, 지금 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기정인의 가족하고 박사장네 가족, 그 가족을 보여주면서 참 보여주잖아요. 우리 사회가 이 자본주의에서 부자 서민이 어떻게 이렇게 공조를 하면서 살아가는지 그걸 기가 막히게 이제 보여줬고요. 그 공조 시스템이 어떻게 깨지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깨진 게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조그만 조롱, 네, 조그만 그런 비난 이런 거에서 이제 그 하모니가 깨지고 그게 이제 그 송강호 씨가 숨어 있는 걸 모르고 그 우리 김 기사님 다 좋은데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그전에는 우리 김 기사님은 뭐 서울에서 운전할 때 보면 모르는 데가 없는 것 같다. 참 잘한다라고 하면서 그 넘을 듯 안 넘을 듯 하는 그 선을 잘 지킨다라는 그런 얘기까지도 하다가 근데 김 기사님 몸에서 냄새가 난다라는 그 조롱에서 그 하모니가 이제 깨지기 시작하잖아요. 예. 그리고 지하실에 있는 그 박명훈 씨인가요? 그 박명훈 씨가 지하실에 아저씨를 연기하는데 그 부잣집의 지하에서 말 그대로 이제 기생하면서 살아가지만 그 박명훈 씨가 그 라이터를 켜는 그 스위치에다가 머리를 박으면서 계속 하는 얘기가 리스펙트. 이 리스펙트가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그 지하실의 박명훈 씨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화가 끝나는 걸 보면서 정말 대단한 영화다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 사회에 그 전에 이제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를 보면 설국열차도 보면 자본주의 시스템을 정확하게 이제 그려놨지만 거기서는 마지막 장면에 그 열차가 멈추고 밖에 뭐 곰 한 마리인가 그 여우 한 마리를 보여주는데 어떤 대안을 제시는 하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기생충에서는 정말 대단한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으면서 하나도 지루하지 않고 재밌는 그런 영화였기 때문에 세계 모든 영화계가 극찬을 했다. 그 영화였고 저도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가 담고 있는 메시지를 아주 대단한 봉준호 감독이 그렇게 재밌게 그 메시지를 전달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한 영화다. 제가 본 영화 중에 최고의 영화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그 방법이 그 메시지에 담겨 있었고요. 그죠?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 모임에서나 보면 리스펙트 그리고 조롱하지 않는 거.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운가. 제가 뭐 한 30년 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요.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롭겠습니까? 주식 투자를 초단타 매매. 저도 이제 선물 파생을 했기 때문에 옵션도 하고 다 정말 피를 말리는 그런 단타 매매도 하고 이제 다 해봤습니다. 저만큼 옵션 매매까지 다 해본 펀드 매니저나 없을 건데요. 제가 한 달에 한 20년 전에 한 달에 선물 매매만 한 2조 3조씩 했었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내 적성에 맞는 스타일의 매매를 찾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저는 성격이 좀 느긋하고 낙천적이고 좀 행복한 이 순간순간을 좀 행복하게 일을 할 때도 좀 행복하게 일을 하는 걸 이제 추구를 하다 보니까 주식 투자는 쌀 때 사고 쌀 때 사 모으고 비싸다 싶으면 팔고 그게 지혜롭게 주식 투자를 슬기롭고 지혜롭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코로나 때 이제 김영희 교수님 말씀대로 코로나 때 적정 주가 지수는 2,700. 그리고 내년도의 적정 주가 수준은 3,090. 그러면 3,090이면 거기서부터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3,090을 기준점으로 해서 비싸지면 팔고 싸지면 사고. 근데 정확한 바닥과 고점은 그래서 작년 초 1월 달에 3,150 넘었을 때 저희 자금 안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 고객도 작년 5월 달에
3,150에서 주식 팔면서 비싸기 때문에 판 겁니다. 비싸기 때문에. 거기서 3,600, 4,000을 간다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았지만 많은 분들이 여기서 주식 파는 게 맞냐라고 했지만 비쌀 때 팔고요. 또 싼 영역이 되면 삽니다. 그렇지만 사고 나서 또 이렇게 2,200까지 떨어지면서 최근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하지만 내년 주가는 2년마다 이렇게 변동성이 반복되면서 결국은 적정 주가 수준을 향해 갈 거기 때문에 2,600에서 사든 2,500에서 사든 좀 더 싸게 사면 수익률이 더 높아지죠. 그래서 어제 그저께도 계속 새로운 고객들이 찾아오시는데 야 지금 사시면 거의 뭐 40% 수익 나겠다 합니다. 2,600 정도에 사면 2,900 이상에서 팔 수 있으니까 한 15% 수익 난다라고 저희 고객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한 40% 수익 날 것 같아요. 그 기준은 우리가 적정 주가 수준에서 싸게 사기 때문입니다. 근데 적정 주가 수준이 얼마인지 모르면 그죠? 모르면 비싸게 사고 쌀 때 팔고 그렇게 어리석은 매매를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유,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요. 빨리 6개의 기사를 가보겠습니다. 불황의 복권이 더 잘 팔린다더니 정부 파격선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연내 1,000억 정도 더 팔겠다. 적습복권 등 조기 소진 가능성 기재부가 발행액 6.7조로 늘려 일각에서는 정부가 한탕주의 조장. 제가 이 기사를 따온 이유는요. 저는 그렇게 로또가 막 할 때도 한번 사봤어요, 그냥.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사니까. 그리고 저는 로또 복권 이런 거 안 합니다. 주식,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식 같은 경우가 적정 주가 가치가 얼마인지만 알면 쌀 때 사면 뭐 무조건 먹고 15%씩 10번 15% 수익 내잖아요. 1년에 저희는 15%를 목표로 하는데 10번 하면 정확하게 그게 몇 배가 되냐면요. 4배가 됩니다. 4배. 3억이 6억이 되고 6억이 또 5번 15% 5번 수익 내면 정확하게 2배가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또 15%를 5번 더 내면 또 2배가 되기 때문에 4배가 되거든요. 그렇게 차곡차곡 확률이 높은 주식 투자로 해서 돈을 차곡차곡 벌면 되는 거고요. 근데 복권은 제가 이 옵션도 해봤다고 말씀드렸지만 복권 같은 경우는 하면 빵이 되잖아요. 빵. 안 되면 빵이 되는 거. 이런 거는 우리가 재미로 아무리 재미로 희망을 가지면서 어떤 꿈, 재미, 딱 재미. 우리가 카지노를 갈 때 내가 오늘은 가서 10만 원 잃고 와야지. 재미로 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든 놀이동산을 가든 그만큼 돈을 쓰는 거니까, 그죠? 그냥 재미로 하시면 되는 건데, 저는 이제 투자 개념으로는, 아무리 재미라도, 이거는 너무 확률적으로 잃는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사는요, 수익이 짭짤하네. 131조 뭉칫돈. 요즘 뜨는 재테크. 정기예금, 특판예금이 1년 4.5%, 2년 4.2%, 3년 4.2%. 은행 이자 짭짤하네. 기준금리가 올 들어서만 2%포인트 인상되면서 은행 예금 금리도 오르고 있다. 1년 만기 기준 연 4% 중후반대 금리의 정기예금 상품도 속속 나오고 있는데, 지난달 은행 정기예금에 32조 5천억의 시중자금이 몰렸다고 합니다. 2002년 1월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로 20년 만에 최대 증가폭이고요. 올해 들어서만 130조 원이 넘는 뭉칫돈이 정기예금에 유입됐다고 합니다. 기준금리가 10년 만에 연 3%대로 올라서면서 은행 예금이 핵심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른 모습이다. 금리 인상은 내년 초까지 계속될 전망이어서 은행에 돈이 흘러들어가는
역머니 무브는 가속화될 것이라고 하고요.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9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예금은행의 수신 잔액이 얼마일까요? 2245조 4천억이라고 합니다. 은행에 있는 예금 잔액이 우리나라 GDP가 지금 한 2천조 정도 되는데 달러로 보니까 2천조 좀 넘겠네요. 엄청난 예금이 이제 있고요. 우리나라에 사람들이 이제 보면 다들 우리가 돈이 너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 돈이 꽤 많습니다. 꽤 많고 이 부동자금들이 보면 수익이 있는 곳을 찾아서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부동산으로도 갔다가 주식으로도 갔다가 이러는데 지금은 금리가 4.5%나 되다 보니까 이쪽으로 오고 실제로 제 아는 후배가 아버님 자금을 어떻게 운용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이제 지난주에였나 이번 주에 연락이 왔길래 굉장히 이제 보수적인 성향이시기 때문에 지금은 만기가 긴 채권에 투자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얘기해서 채권 듀레이션이 제일 긴 거 그런 걸 이제 몇 가지 제 지인들 통해 가지고 안내를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성향에 맞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리스크 수준에서 가장 높은 수익이 있는 걸 이래 찾아가는 연습을 하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마트 가가지고 우유나 뭐 콩나물이나 두부 가격 이렇게 계속 비교하잖아요. 저도 마트를 자주 가기 때문에 그런 비교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 따라서 어머니 국제시장에 가실 때마다 제가 따라다니면서 어머니가 이제 어릴 때 양품장 하시면서 옷 장사를 하실 때 국제시장 가서 외할머니도 거기 국제시장에서 옷 장사를 하셨었는데 하도 어머니 따라서 어릴 때부터 이제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 밸류에이션 비교하는 거에 좀 익숙한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30대 여성분들이 투자 수익률이 20대 남성이라든지 보다 훨씬 수익률이 좋은 부분 이유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밸류에이션을 이 작은 저쪽 마트에는 지금 이게 얼마인데 지금 여기는 얼마고 아파트 값이 여기는 얼마인데 여기는 얼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주부님들이 훨씬 더 그런 연습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주식도 똑같이 그렇게 수익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정기 예금 이럴 때도 금리가 이제 4.5% 되니까 스마트 머니들이 또 이렇게 몰리는 모습이 나왔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디즈니랜드가 1년 만에 또 배짱 인상을 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미국 대표 놀이공원이 디즈니랜드가 입장권 가격을 1년 만에 또 추가 인상을 했다. 1일권 최고 가격이 9% 이상 오른 $179. 하루 종일 이용권이 $180 정도 하네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25만 원 정도 합니다. 디즈니랜드는 방문객 수요에 따라 요일별로 이용권 가격을 다르게 받고 있네요. 보니까 2에서 5일 이용권 가격도 2일권은 $285, 3일권은 $360. 디즈니랜드 가보면 이 하루 만에 다 못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틀권, 3일권 이렇게 이제 나눠서 파는데 이틀권이 11.7%나 인상을 했네요. 그리고 지니 플러스 가격은 $20에서 $25로 올렸고요. 지니 플러스는 고객들이 대기할 필요 없이 원하는 놀이기구를 사전에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다라고 합니다. 디즈니랜드가 작년 10월에도 1일권 가격을 최대 8% 인상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 8월에는 연간 입장권 가격을 최대 16% 높였고요. 이게 LA타임즈인가요? LAT는 미국이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빠진 상황에서 디즈니랜드가 입장권 가격을 또 인상을 했다라고 합니다. 월트 디즈니랜드, 월트 디즈니도 상장이 돼 있잖아요. 그죠?
예, 제가 명품 주식이 뭔가 가격을 올려도 사람들이 가격 저항 없이 예, 계속 사는 그리고 그런 기업이 이제 명품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또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가격을 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출이 늘어나고 매출이 늘어난 만큼 예, 비용이 어느 정도 비용에 해당되는 유가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페드의 지금 이런 노력으로 인해서 잡히잖아요. 그렇죠? 잡히면 수익이 급증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주식 투자를 인플레이션 시대에 주식 투자를 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여기 디즈니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라이온 하트 골프존 커머스 IPO 전격 철회 요 기사인데요. 참고로 오늘은 다 한국경제에서 기사를 다 따왔습니다. 최석철 기자님이 쓴 거고요. 고평가 논란에 시달린 라이온 하트 회사 가치 적정 평가 어려워졌다. 골프존 커머스는 수요 예측에서 참패. 5월에 이어 다시 상장 취소 행렬. 카카오 게임즈 자회사 라이온 하트와 골프존 커머스가 나란히 기업 공개 IPO를 전격 철회했다. 증시 상황이 악화하자 지난 5월에 이어 줄줄이 상장 철회가 이어지는 분위기다. 골프존 커머스는 13일 날 최종 공모가 확정을 위한 수요 예측을 시행했으나 회사의 가치를 적절히 평가받기 어려운 재반 여건 등을 고려해서 대표 주관 회사의 동의하에 잔여 일정을 취소하고 철회 신고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저희 회사도 매번 이 공모주 분석을 해가지고 저희 이제 고객분들한테는 다 이 그 공모주 분석을 해서 저희가 저희 회사 에서도 참여할지 안 할지에 대한 부분을 다 말씀드리는데요. 저희 골프존 커머스 참여 안 하기로 결정을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철회를 했네요. 철회를 했고요. 그 다음에 라이온하트 같은 경우에 이 카카오 게임즈 요즘 카카오가 논란이 많잖아요. 제가 다음 주부터는 연말까지 우리 국내 상장된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주주들과 파트너십을 맺은 이 주주들한테 해야 될 일과 하면 안 될 일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제가 방송 나가서 자주 좀 얘기를 할 생각입니다. 지금 국내 투자자분들이 우리나라 주식 되게 많이 사셨잖아요. 이렇게 많이 사셨는데 요즘 우리 그 대기업에서 보면 재벌 3세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제 보면 셀럽처럼 많이 굉장히 그 제왕적인 이미지에서 지금은 이제 셀럽 같은 이미지로 직원들도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 계속 메시지를 드리면 아마 바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 투자자분들이 꽤 많이 샀습니다. 얼마나 샀는지를 나중에 그냥 한 200조 사셨잖아요. 그죠? 꽤 많이 이제 샀는데 그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라이온 하트를 인수를 해서 이 라이온 하트의 아마 기존 주주들을 이제 엑시 시켜주기 위해서 상장을 하는 것 같은데 카카오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지금 카카오가 아마 경영진들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주가가 빠지고 막 이 비난이 많이 쏟아지고 그동안에 이제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 100개가 넘는 거의 200개에 가까운 자회사들을 벤처기업처럼 이렇게 카카오 자체가 이제 벤처 캐피탈리스트처럼 해서 키운 회사들이 많거든요. 이 키운 회사들을 상장을 시키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상장을 시키는 건 괜찮은데 이게 중복 상장의 메커니즘 때문에 상장을 시키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모회사의 가치가 시장 가치가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지금과 같은 구도로는 왜 떨어지냐면 우리나라는 상장사들의 주주 환원율이 30%가 안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으면 다 내 건데 상장을 시키잖아요. 상장을 시키면 그 상장한 자회사가 주주 환원은 30%밖에 안 왔기 때문에 그 회사가 벌어들이는 미래 가치가 30%밖에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상장된 회사가 100조가 되더라도 그 회사 가치를
30%밖에 인정을 안 해주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거든요. 주주 환원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카카오는 앞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회사를 상장을 시키고 그 자회사를 100% 주주 환원 아니면 주주 환원 비율을 70% 이상을 가져가겠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이 모회사의 주가가 떨어지는 게 방지가 되고요. 또는 얼마 전에 카카오 모빌리티 이제 매각하려고 했다가 실패했잖아요. 우리 투자자분들도 잘못 알고 계시는데 그렇게 매각을 하는 걸 찬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만약에 라이온하트를 상장시켜서 전량 매각을 했다 치자고요. 그러면 라이온하트의 시총이 한 3조 정도 평가를 받았는데 그 3조 정도의 현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죠? 그 현금이 들어온 걸로 다시 재투자를 하든지 기업 성장을 위해서 아니면 그 부분을 주주들한테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을 통해서 환원을 하면 됩니다. 이 부분을 서로 모르다 보니까 이 카카오 경영진들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우왕좌왕하는 것 같아요. 예. 방금 얘기한 부분은 제가 이 웜의 신박에서 다 말씀드리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하니까 앞으로 다음 주에 이제 언론사에서 제가 기조연설을 하는 것도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얘기할 부분이 바로 이 상장회사 기업들 경영진이 이제 앞으로 우리 주주들을 위해서 어떻게 그게 주주들을 위하는 게 아니라 기업 자체도 이제 좋아지는 거라서 그런 부분을 제가 다음부터 계속 얘기를 좀 할 생각입니다. 일단 이제 상장 철회를 했으니까 나중에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의사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반도체인데 삼성전자는 웃고 TSMC는 우는 까다 이런 기사도 있었는데요. 이게 2019년 1월 달에도 왜 TSMC를 팔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는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이 기사는 그냥 타이틀만 얘기 말씀드리고요. 신라젠 화려한 부활 거래액의 첫날 상승 오늘도 아까 보니까 상인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상장 폐지 기로에 놓였다가 2년 5개월 만에 기사 회생한 신라젠 주가가 거래액의 첫날 상한가를 기록했다라고 돼 있는데 신라젠 대주주 M2N과 주요 주주 뉴 신라젠 투자조합 1호는 투자자 보호 일환으로 보유 주식 전량을 최대 25년 10월 12일까지 의무 보유한다고 이날 공시를 했고요. 아마 이게 재상장을 시켜주는 아마 조건으로 거래소에서 아마 대주주들한테 이렇게 요구를 했겠죠. 이런 부분을 잘했습니다. M2N이 2025년 10월 10일까지 뉴 신라젠도 내년 2월 10일까지 자발적으로 의무 보유하기로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발적으로 한 거다.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앞으로도 이런 신라젠 같은 회사가 상장이 안 되도록 하는 게 일단은 제일 중요하고요. 그죠? 근데 우리가 뭐 하다 보면 이 거래소의 상장심사위원들이 또 이 바이오에 대한 부분을 얼마나 정확하게 다 옥석을 다 가려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이 거래 정지를 2년 5개월 동안 이렇게 시키면 안 됩니다. 모여가지고 심사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모여서 의사결정 내리는 것보다 시장에 맡겨 놓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에서 한 달 거래 정지 시킨다 하더라도 시키면서 이 대주주들의 그 경영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이 대주주들에 대해서는 주식을 못 팔게끔 어떻게 막더라도 거래를 시켜서 시장에서 그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판단하도록 맡겨놔야 됩니다. 유진 파마 교수가 얘기했듯이 시장은 모든 그 기업의 현재 가치는 다 반영을 할 거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으면 다음에도 2년 5개월 동안 이렇게 묶어 놓는 것보다는 거래 정지 기간은 최소화시키는 게 낫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웜의 신박 기사는 여기까지고요. 앞에 잡담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좀 빨리 끝났습니다. 이번 주말 지금 밖에 보면 녹음이 이제는 단풍으로 바뀌면서 여의도 공원도 너무 이쁩니다. 이번 주말 건강하고 행복한
한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